이번에는 69의 기출문제, 실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3169번으로 해보시고요. 제가 실기 강의를 할 때 이거 강의를 좀 두 번에 걸쳐서 할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초정보 관리의 이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자료의 입력에 대한 문제가 이제 좀 몇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문제 끝나고 나서 이제 결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 결산 다음에 5번이 실무 수행 평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강의를 듣기보다는 좀 여기 4번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5번을 각자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이제 강의를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보기에 여기 4번까지 하고 좀 끊었다가 나머지를 하는 게 가장 좀 효율적인 것 같아서 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실무 수행 유의사항이 있는데, 자, 보통, 자, 일반적으로는 적요는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 이게 뭐죠? 재고자산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해요. 자, 이거를 타계정으로 대체라고 합니다. 타계정으로 대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좀 이거 적요를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해달라.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채권하고 채무뿐만 아니라 예금 거래도 거래처 코드를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복리후생비를 기록하려고 해요. 그럼 511번, 611번, 711번, 811번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데, FAT에서는 500번대, 600번대 이런 거 안 나옵니다. 800번대 계정 코드를 사용해 주세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초정보관리의 이해. 이거 카드가 있는데 99710에 우리카드 매입용으로 하고 결제일은 24일로 해서 한번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을 열어보시고요. 카드. 자, 문제 99710. 자, 우리카드. 저 카드 번호가 저기 보시면 여기 카드 번호 이렇게 16자리 써 있잖아요. 1117 0307 5014 9015. 자, 매입용으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제일은 24일로 이렇게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정기분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들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디가 잘못됐는지 한번 쭉 살펴볼게요. 자, 우리 재무상태표. 자, 먼저 자, 당좌자산이 405730. 자, 정기분 재무상태표 405730. 재고자산은 7천만 원. 그 다음 이제 비유동 자산에서 자, 투자 자산이 1200만 원. 투자 자산이 좀 300으로 되어 있으니까 뭔가를 빼먹었네요. 자, 투자 자산 장기 대여금이 1200만 원인데 여기 장기 대여금이 3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장기 대여금을 1200만 원으로 바꿔봅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이 1980만 원? 유형자산 금액 같고, 무형자산 1500만 원. 기타 비유동 자산이 2천만 원이어야 되는데, 우리 프로그램에 2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임차보증금이 2천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올바르게 수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래 차액이 안 나오면 이제 되겠습니다. 두 가지 고쳤죠. 장기대여금과 임차보증금. 자, 다음에는 자, 거래자료에 입력이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주차를 놨는데 주차비가 33,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를 차량 유지비 계정을 쓰라고 했어요. 자, 이거 뭘로 지급했죠? 현금으로 지급. 그러니까 출금전표 쓰면 되죠. 차변의 차량 유지비, 자, 대변의 현금. 자, 이렇게 적어보는데 날짜는 3월 29일입니다. 자, 3월 29일 출금전표 차량 유지비에서 자, 금액 얼마예요? 33,000원.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 다음에는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이 있습니다. 자,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 설명. 자, 내가 대출을 받아서 여기 보면 기업은행 보통예금이 이렇게 감소되어 있죠. 대변에 자, 보통예금이 20177,600 이렇게 이제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원금이 2천만 원이고 이자가 177600이네요. 자, 이자 비용이 177600이고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해서 자, 내가 대출을 받으면 차입금이죠. 그리고 여기 대출과 만기를 보니까 기간이 1년이 넘어요, 안 넘어요? 1년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앞에서 단기 차입금으로 했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확인 한번 해볼게요. 거래처별 초기 2월 단기 차입금 클릭을 해보니까 마침 IBK 기업은행에 대해서 2천만 원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4월 30일이네요. 자, 4월 30일. 자, 차변의 단기 차입금. 자, 기업은행에 대한 자, 단기 차입금이 얼마? 2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있습니다. 이자 비용이 177600. 대변에 보통예금인데 보통예금은 하나은행에서 빠져나가죠. 20177,600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단기 차입금 2천만 원 이렇게 이제 써보시게 되고 이거 기록할 때 프로그램에 기록할 때는 거래처도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대손에 대한 게 있는데 전기에 자 이번에 보니까 이게 뭐예요? 보니까 내가 대손이 발생한 게 아니라 전기에 대손 처리했는데 이 중에 일부가 회수된 거죠. 제가 이거 풀이를 썼다가 좀 지울 겁니다. 그냥 자, 처음에 전기에는 어떻게 처리했을까? 전기에 뭐 대손 상각비나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했겠죠. 300만 원, 대변에 받으러 온 3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단기에 못 받을 줄 알고 전기에 대손 처리했는데 이거를 회수를 한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전기에 회계 처리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죠. 취소시켜 줄게요. 차변에 받으러음, 대변에 대손 충당금. 이거 할 때 선생님 앞에서 전기에 대손 상각비로 했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자, 연도가 바뀌죠. 연도가 바뀌는 경우에는
자, 이거 전기에 어떻게 했는지와 관계없이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받으러움을 보통예금에 입금을 시킨 거죠. 차변의 보통예금. 자, 받으러움. 그러면 제가 받으러움을 차변에도 적고 대변에도 적었죠. 그럼 남는 거 차변의 보통예금과 대변의 대손 충당금만 남죠. 자, 5월 9일입니다. 자, 차변의 받으러움. 자, 이거 받으러움이 아니라 보통예금. 받으러움 없어졌으니까 하나은행의 보통예금이 자,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변에 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대손 충당금이 남죠. 대변의 대손 충당금인데 자,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잖아요. 참고로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한번 열어보시면 코드 번호 110번이 받으러움이에요. 111번에 대손 충당금이 있죠.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111번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 주민세 사업소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어느 날짜에 냈나요? 자, 8월 31일에 냈네요. 그러면 자, 이거 납기가 언제까지예요? 8월 31일까지 내면 5만 5천 원이죠. 그러니까 8월 31일에 5만 5천 원을 차변에 이거 세금을 낸 거는 세금과 공과로 합니다. 차변에 세금과 공과,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적을게요. 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은 5만 5천 원. 자, 그러면 8월 31일 차변의 세금과 공과 5만 5천 원이고 대변에 자, 이거 뭘로 냈어요? 신한은행 보통예금으로 냈죠. 자, 그 다음에는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이 있는데 이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좀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내가 카드를 사용을 하면 나중에 약정된 날짜에 빠져나가죠. 그래서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이거 나중에 빠져나갈 거 대변에 단기차입금이나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죠. 보통 물품 구입할 때는 미지급금으로 합니다. 대출 받았을 때 차입금이고 자, 반면에 체크카드를 사용을 할 때는 보통예금에서 직접 차감이 돼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체크카드를 썼고요. 자, 이거 왜 쓴 거예요? 도서잖아요. 그럼 차변에 도서 인쇄비, 대변에 농협은행 보통예금으로 적습니다. 9월 28일. 자, 차변에 도서 인쇄비. 자, 금액이 얼마예요? 7만 원. 대변에 자, 이거 체크카드는 보통예금이고 농협은행이죠. 농협은행의 보통예금 7만 원 이렇게 적어봅니다. 자, 다음에는 자, 부가세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거 혹시 여러분들이 전산회계를 공부한 적이 있으시면 좀 비슷한 듯 하면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전자세금 계산서 여기 AT 시험에서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물어봅니다. 자, 날짜는 10월 6일이고 세금 계산서 발급을 했죠. 그러니까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고 자, 10월 1일에 계약금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좀 확인을 해 볼게요.
10월 1일에 계약금을 미리 받는 거 선수금이 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은 앞에서 이미 받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했네요. 외상 매출금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메인 매출점표 10월 6일. 자, 메인 매출점표 10월 6일. 자, 이거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1번 과세가 돼요. 자, 제로 스파클링. 그리고 자, 수량이 5,000개고 단가가 2,000원입니다. 그 다음 이제 거래처가 있는데, 자, 거래처가 탄산나라죠. 탄산나라. 그리고 주의하실 점. 여기 왼쪽 아래에 보면 0 삭제, 1 전자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빌 36524로 발행하는 경우에 입력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분계는 선수금과 외상 매출금이 섞여 있으니까 혼합으로 해볼게요. 차변에 선수금 100만 원이 있었고, 자, 나머지 외상 매출금 1000만 원 이렇게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게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부가가치세 2에 있네요. 방금 전에 기록했던 게 10월 6일에서 10월 6일입니다. 자, 10월 6일 이렇게만 쓸게요. 엔터 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죠. 자, 그러면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오른쪽 위에 보면 전자발행 아카데미가 있죠. 전자발행. 이거 아이디랑 비밀번호는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확인해 볼게요. 발행. 그리고 또 체크하시고 아카데미 그대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자, 매출 조회를 해 보시면은 여기 발행이 있죠. 자, 발행 한번 선택해 볼게요. 확인. 자, 그러면 자, 우리 메인 매출점표 요 조회를 한번 다시 해 보시면은 전자 발행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세액이 있는 과세세금 계산서였죠. 그런데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나올 수도 있고, 자, 지금 문제처럼 이게 이제 전부 다 외상이나 전부 다 현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선수금과 외상 매출금이 섞여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 거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품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점표이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카드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입을 했죠. 자, 날짜는 10월 18일이고요. 차변에 카드로 과세되는 매입 57번 카과 신용카드는 무슨 카드예요? 여기 삼성카드로 되어 있죠. 삼성카드 확인해 볼게요. 자, 품명은 상품. 자, 공급가액. 이거 33만 원을 적고 엔터 치면 30만 원, 3만 원 이렇게 나눠지죠. 거래처는 상금액. 자, 분계는 자, 이거 카드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품을 카드로 구입하면 차변의 상품 그리고 대변의 외상 매입금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카드로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자, 자기 마음대로 이게 미지급금이라고 나오면서 이거 수정도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혼합으로 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 문제는 혼합이나 뭐 외상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대변의 외상 매입금 33만 원, 이거 그냥 엔터 치고 내려오면 안 돼요. 자, 이거 클릭을 해서 거래처 삼성카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매입거래 3번인데요. 도시가스 요금 지루 영수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본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발행하는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것처럼 자, 이걸 기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 작성일자는 11월 15일이고 납부 마감일은 11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자, 자료 설명을 보니까 10월분 도시가스 요금이다. 뭐를 기준으로 입력해요? 작성일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11월 15일자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납부 마감일에 보통 예금으로 이체되는 예정인데 뭐 이거는 생략을 하래요. 그럼 결과적으로 11월 15일에 고지서를 받았는데 아직 납부하지는 않았으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 날짜. 자, 어느 날짜로 하라고 했어요? 작성일자 11월 1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거래 유형 51번 과세. 자, 도시가스. 자, 금액이 얼마예요? 254 500. 그 다음 이제 거래처가 있는데 한국도시가스가 이렇게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준 거죠. 전자로 표시하시고 분계는 대금 나중에 지급할 거 미지급금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거 계정 과목은 수도 광열비로 해볼게요. 자, 차변의 수도 광열비, 대변의 미지급금. 참고로 우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수도 광열비를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적요에서 가스대금 지급, 가스대금 미지급이 있죠. 그래서 가스대금은 수도 광열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 거래인데 계산서를 받았죠.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는 다른 겁니다. 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경우에는 계산서예요. 그리고 이거 90만 원인데 수표 이렇게 써져 있죠. 자, 내용을 보니까 면세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자기합수표를 받았다는데 자기합수표는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11월 22일 자, 매입 매출 전표 11월 22일 계산서를 발급했죠. 자, 회사 13번 면세로예요. 라임. 자, 수량과 단가를 적어보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뭐 주스러브 전자 입력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자,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5번 매입 거래가 있는데 여기 토지에 대한 등기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주의사항이 있어요. 토지의 등기대행 수수료, 이거 토지의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거죠. 그래서 토지의 등기대행 수수료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니까 54번 불공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월 17일 거래 유형을 54번 불공으로 하시고 여기 불공제 사유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해볼게요. 자, 등기, 대행, 수수료. 자, 금액은 공급가액 130만 원으로 적어보시고 거래처는 법무법인 한라. 자, 전자세금 계산서 그리고 현금으로 적어볼게요. 계정 과목은 토지로 적어봅니다. 그 다음에 6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가 있는데 8월 22일 날 환급을 받았죠. 6월 30일 일반 전표를 확인을 해볼래요. 자, 6월 30일 일반 전표. 자, 확인을 해보니까 역삼세무서에 대한 미수금 139만 8천 원이 있는데 이거를 8월 22일에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받은 거죠. 자, 차변에 보통예금. 자, 어느 은행이에요? 국민은행의 보통예금 139만 8천 원. 대변에 미수금, 역삼세무서에 대한 미수금 139만 8천 원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결산에 대한 내용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장기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계상하다. 그러면 차변에 미수수익, 대변에 이자수익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기말 재고자산 그냥 하면 되죠. 자, 일반전표 12월 31일입니다. 차변에 미수수익 금액은 60만 원이고 대변에 이자수익 60만 원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는 결산자료 입력 1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확인. 기말 상품 재고액 3,900만 원 적으신 다음에 전표 추가 예 하고 마무리 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이거 결산 마감해야 되죠. 손익계산서. 자, 손익계산서 열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 저장된 거 안 불러올게요. 자, 당기는 2026년 2월 27일, 정기는 2025년 2월 27일. 이렇게 날짜 적은 다음에 전표 추가. 자,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 12월을 열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자, 여러분들도 직접 좀 입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실무수행 평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